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공면 위에서의 적분을 했는데, 자, 지금부터는 삼중적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10.7 삼중적분, 부피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피적분. 그리고 와 동시에 우리가 가우스의 다이버전스 요렘을 다룰 겁니다. 가우스의 발산 정리.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이 기계공학에서 가장 중요한 정리, 가장 많이 쓰는 정리입니다. 가우스의 다이버전스 요렘. 자, 그러면 삼중적분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XYZ 좌표계상에서 어떤 바디가 존재하고요. 그 바디 내에서 바디를 우리가 V라고 하면 여기서의 그런 뭐 미소 부피를 우리가 dx, dy, dg를 이렇게 정의를 해가지고 이런 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발륨 V에서의 f가 x, y, g의 함수인데 이거를 뭐 dv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발륨 적분이니까 이 dv 대신에 dx, dy, dg 우리가 소위 dv라는 발륨 v에 대한 적분은 그 적분의 이거거든요. 우리가 사용하는 실제 물리적인 좌표계에서의. 그래서 이것도 뭐 fx, y, g 해가지고 이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네. 거기에 삼중적분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뭐 어떻게 쓰든지 뭐 전혀 상관없어요. 이 삼중적분 굉장히 중요한 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질량 M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뭐 너무 뻔한 얘기긴 한데 질량 M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 어떤 발륨 내에 로를 밀도라고 합시다. 밀도라고 하면 덴시티라고 하면 이게 바로 질량이 돼요. 그렇죠.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부피라는 양. 부피는 어떻게 정의할까요? V라는 거는 어떤 발륨 V에서 1을 그냥 적분하면 될 거예요. 그죠? 느낌 오죠? 그 다음에 이런 것뿐 아니라 어떤 이런 바디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바디들이 막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막 움직이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떤 운동량도 정의할 수 있겠죠. 운동량은 우리가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 원래.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야구공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거고 막 변화하는 각 위치마다 속도가 다르거나 예를 들면 유체가 파이프에서 흐르고 있다든가 아니면 뭐 금속을 단조를 치고 있다든가 뭐 이런 다양한 상황들에서의 일반적인 그 운동량은 운동량을 뭐라고 정의하면 좋으냐 하면 운동량을 우리가 P라는 벡터로 표현을 한다면 얘는 발륨 내에서의 rho u dv 이렇게 잡으면 돼요. 또 맞죠? 왜냐하면 각 위치마다 질량이 다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속도가 다르고 이 속도가 일정하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쭉 튀어나가면 여기 앞으로 쭉 튀어나가면 로의 dv가 뭐였어요? 질량이잖아. 그러니까 mv 같은 게 되는 거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운동량 뭐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 어떤 시스템의 운동 에너지도 마찬가지야. 운동 에너지 뭐 예를 들어서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키네틱 에너지 K라고 씁시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뭐겠어요? 우리가 2분의 1 mv 제곱이잖아 보통. 그죠? 운동 에너지를 쓰는 야구공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런 식의 시스템에서는 2분의 1의 로의 u의 u 이렇게 하면 돼요. 응? 어떤 바디가 각 점마다 어떤 속도 u를 가지고 있는 거지 이렇게. 응? 발륨 V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운동 에너지를 정의하면 돼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 뭐 U라고 쓸까요?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되면 될까요? 발륨에서 이렇게 하면 돼요.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스페시픽 어떤 인터널 에너지 뭐 여러분 연력학이나 열전달을 배웠으면 이게 뭔지 잘 알 겁니다. 내부 에너지 단위 질량당
인터널 에너지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내부 에너지도 표현할 수 있는, 사실 여러분들이 물질에 대한 어떤 물질 양을 정의를 하려면 사실은 대부분 다 부피 적분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많은 물리량들이 그냥 부피 적분으로 정의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피 적분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 어 우리가 소위 말해서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그러니까 관성 모멘트, 아이고, 우리가 회전체에서의 관성 모멘트, 이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말들을 용어를 잘 알아야 돼. 관성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질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질량인데, 그러니까 질량은 관성이야, 그죠? 왜냐면 질량이 있으니까 관성이 생기니까. 이제 관성 모멘트라는 건 거기에다가 이제 공간 좌표를 곱해가지고 했다는 뜻이죠. 이 관성 모멘트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정의되냐면, 예를 들면 x축 기반의 관성 모멘트는 발륨에서, 어떤 발륨에서 y제곱 플러스 g제곱, 그 x축에서부터 떨어진 거리에 로드 v, 이렇게 정의가 돼요. 이거는 뭐냐면 x축 회전에 대한 관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냥 그 자동차 잡지 같은 거 많이 보면 그냥 회전 관성이라고 많이 쓰죠. 맞는 말이죠. 회전을 하는데 필요한 관성. 뭐 굳이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들 뭐 동력학에서 다 배우겠지만, 우리가 이 거리가 r이고 여기 질량이 m이면, 이걸 여기다 씁시다. 거리가 r이고 질량과의 거리가 이 r이고, 내가 여기서 얘가 이렇게 회전하고 있다. 질량은 m이다. 그러면 얘의 관성이 얼마냐면 mr 제곱이 됩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갖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요게 짧아졌어, r이. 그러면 돌리기 훨씬 쉽죠. 이게 길어지면은 돌리기 되게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회전 관성이라는 거, 혹은 관성 모멘트라는 게 이 경우보다 훨씬 작아요. 얘가 더 커. 그러니까 돌리는 게 어려운 거지. 거꾸로 한번 돌아가면 정지시키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직선 운동에서의 질량에 해당되는 양이 회전 운동에서의 관성 모멘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mr 제곱이에요. 이 질량이 이렇게 한 점에 뭉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정의가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가 되죠. 왜냐면 이게 바로 dm일 거고, 이게 바로 r일 테니까, r 제곱일 테니까 r 제곱 dm, 그죠? 그러니까 금방 느낌이 오죠. 그래서 이런 관성 모멘트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영어로는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죠. 이너시아 관성이고요. 관성의 모멘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하여튼 굉장히 많은 물리량들이 기본적으로 부피 적분을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이거 여러분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양이죠. 우리가 실제로 생각하는 많은 양들이 다 부피 적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적분을 하는 방식은 굉장히 간단하죠. 그냥 각 변수들을 하나만 변수로 x로 적분할 때는 하나만 변수를 보고 그 적분하고, y로 적분할 때는 또 y만 변수로 보고, g를 적분할 때는 g로 적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변수 평면에서 접근할 줄 알면 삼중 접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될 게 없고. 그런데 특히 잠깐만, 혹시 어떤 친구가 요청을 한 친구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예, 들어오세요. 지금 내 수업 중이라고. 뭐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삼중 접분의 변수 치환, 우리 조교가 잠시 왔다 가가지고 이 변수 치환,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적분은 너무 쉽기 때문에 평면 적분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변수 치환 적분하는 것만 쳐다보겠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이전에 평면 적분할 때도 벌써 다 배웠죠. 뭘 배웠냐면 fx, y, g를 예를 들어서 dx, dy, dg를 가지고 적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변수 치환을 예를 들면 x가
크시 에타 제타라는 아주 예쁜 점수를 잡고 y도 크시 에타 제타라는 어떤 새로운 변수 체계를 쓰면 g도 크시 에타 제타라는 변수 체계를 쓰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은 실제 물리적인 어떤 3D 발륨에서는 XYZ 좌표계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발륨일 텐데 미안합니다. 이거 자꾸 전화도 오고 그래서 저희가 요 발륨이 있고요. 요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크시 에타 제타 좌표계에서 보니까 아주 깔끔하게 요렇게 이런 영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XYZ 좌표에서는 굉장히 어려운데 크시 에타 제타에서는 되게 쉽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자코비안을 쓴다고 했고, 자코비안이 왜 그것 때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이 크시 에타 제타라는 좌표계에서 f의 크시 에타 제타를 사용하고 d 크시 d 에타 d 제타를 로 접근을 하되 여기에 자코비안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제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자코비안은 여기 이제 자코비안이에요. 자코비안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죠. 디터미넌트 오브 자코비안 매트릭스죠. 디터미넌트 행렬식, 여러분들 행렬식 다 배웠잖아요, 그죠? 디터미넌트 오브 자코비안 매트릭스입니다. 그럼 자코비안 매트릭스는 어떻게 생겼냐? 이것도 우리가 사실은 이전에 다 했습니다, 그죠? 자코비안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라는 거, 이게 이제 디터미넌트 오브 자코비안 매트릭스인데요. 얘는 어떻게 쓴다냐면 파셜 x 파셜 크시 파셜 x 파셜 에타 파셜 x 파셜 제타 파셜 y 파셜 크시 파셜 y 파셜 제 에타 파셜 y 파셜 제타 파셜 g 파셜 크시 파셜 g 파셜 에타 파셜 g 파셜 크시 제타,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미안해요.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예전이라는 게 내가 보여드릴게요. 앞에서 우리가 적분하면서 자코비안 얘기를 하면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어디서 설명했냐면 우리가 여기서 왜 자코비안이 왜 이렇게 되나, 자코비안은 우리가 이런 벡터를 정의해가지고 하고 요 실제 발륨 V, 여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V 스타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그 편한 좌표계에서 바라봤을 때, 요건 XY 실제 물리적인 좌표계에서 바라봤을 때 이런 발륨을 이렇게 매핑시켜서 이런 관계식을 구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체인 룰을 사용했을 때 이제 이 면적이라는 게 이렇게 나온다. 뭐 dx 이렇게 해서 dx하고 dy는 크시에타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고, 그래서 면적을 계산해 보면은 우리 자코비안이 딱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걸 봤고, 이제 볼륨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리 다 해놨습니다, 저번에.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d 크시라는 게 있는데 얘가 변해가지고 dx가 되고 d 에타가 변해가지고 dy가 되고 d 제타가 변해가지고 dg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식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 dx를 d 크시 가지고 dy를 d 에타를 가지고 dg를 d 제타를 가지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트리플 벡터 프로덕트, 왜냐면 이게 발륨이니까 이를 이용하면 우리가 자코비안이 이렇게 표현된다. 이 부피하고 요 부피의 부피 b가 바로 얘가 됐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증명을 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요식도 벌써 다 썼었고, 그러니까 굳이 내가 따로 얘기를 안 해도 되겠죠. 요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다 설명을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로 다시 돌아갑시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전 강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아무 좌표계나 다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자주 쓰는 좌표계, 예를 들면 실린드리칼 코디네이트, 원통 좌표계라든가 스피리칼 코디네이트, 구형 좌표계, 그거에 대해서만 보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형 좌표계를 보고 그 다음에 원통 좌표계를 먼저 볼까요? 원통 좌표계. 그래서 이그젠플러 원통. 내가 맨날 원통 얘기하면 인제 원통을 얘기하는데 학생들이 온라인이 아니니까 웃지를 않아서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원통 좌표계. 네. 이 원통하다 뭐 이런 뜻도 되고. 자, 이게 이제 실린드리칼 코디네이트예요. 우리가 실린더 형태로 생긴 돈제는 당연히 실린드리칼 코디네이트를 써줘야 되죠. 실린드리칼 코디네이트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XYZ 좌표계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 혹시 누가 또 들어왔나 보다. 보자. 이거 착수락. 자, 이런 실린드리칼 코디네이트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내가 어떤 좌표 R이 있다, 여기 이렇게 벡터가 하나 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XYZ라는 좌표계로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걸 실린드리칼 코디네이트로 쓸 때는 얘를 XY 평면으로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요 길이, 요 길이를 우리가 R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 세타라고 하고요. 요 값을 G라고 하면은 사실 옛날에 한번 설명했죠. 이 R 세타 G가 바로 좌표계가 바로 실린드리칼 코디네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R 세타지인가요? RG 세타인가요? 뭐 세타지 R인가요? 뭐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거는 반드시 오른손 법칙은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엄지를 이렇게 빼고 오른손을 이렇게 다 감아 가지고 쫙 나왔을 때 오른손으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이게 첫 번째 벡터, 두 번째, 세 번째 벡터가 이렇게 연결되도록, 그게 바로 오른손 법칙이에요. 그럼 그거를 이제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려면 이게 이제 이 R이 뭔지 봅시다. 이게 이 R이에요. 맞아요? 왜냐면 R이 이 방향으로 커지잖아. R이 이 방향으로 커지니까 이 R은 이 방향 벡터예요. 그리고 이 세타는 그럼 무슨 방향 벡터일까요? 이게 바로 이 세타입니다. 맞나요? 왜냐면 세타가 이렇게 커지잖아. 이 방향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 세타. 그럼 당연히 위치가 달라지면서 이 세타 방향도 달라지고 이 점이 달라지면 이 아래 방향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유닛 벡터들이 내가 지금 어디를 가르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이 G는 뭘까요? 이 G는 당연히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 G는 그냥 우리가 보는 K하고 똑같잖아. G가 증가하는 방향. 그러니까 이 R, 이 세타, 이 G 요렇게 계산을 하는 게 0보다 큰 거야. 그러니까 얘는 R, 세타, G 좌표계가 되는 거죠. 오른손 법칙이 이렇게 오른손을 감아가지고 이렇게 오른손 법칙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좌표계는 우리가 그 트랜스포메이션 좌표계의 변환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 지웁시다. 요 좌표계는 좌표계의 변환이 x는 r 세타 g 요거잖아요, 그죠? y도 r 세타 g이고 g도 g의 r 세타 g인데 이거 뭐 당연히 식이 뭔지는 금방 알죠.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 그죠? 그림을 보면 금방 나오잖아. x좌표는 r에다가 코사인 세타, y좌표는 r에다가 사인 세타, g좌표는 그냥 g죠. g는 그냥 g입니다. 그래서 자코비안을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어떻게 계산해요? 파샬 x, 파샬 r, 파샬 x, 파샬 세타, 파샬 x, 파샬 g, 파샬 y, 파샬 r, 파샬 y, 파샬 세타, 파샬 y, 파샬 g, 파샬 g, 파샬 r, 파샬 g, 파샬 세타, 파샬 g, 파샬 g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요거 디터미넌트 여러분들 다 계산할 줄 알죠? 플러스 방향 어떻게 이렇게, 마이너스 방향은 이렇게, 요거 계산을 해보면 요거는 값이 그냥 R입니다. 요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요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왜냐면 이거 못하면 실린드리칼 좌표계에서 접근을 못하는 거지. 응?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말을 정리하면 요 얘기죠. 우리가 발륨에서
어떤 함수 x, y, g가 있는데 얘를 dv를 했다는 말은 요거는 우리가 트리플 프로덕트를 하는데 트리플 프로덕트를 어떻게 하냐면 f를 이제 r 세타 g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코비안이 r이 들어가고요. dr, d 세타, dg가 되는 거예요. r은 0에서부터 r까지. 이거 대문자로 씁시다. 여러분 헷갈리니까. 세타는 0에서부터 2파이까지. 그죠? 왜냐면 요 좌표계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 뭐 r은 0에서부터 r까지. 그러면은 세타는 0에서부터 2파이까지. 뭐 g는 뭐 g에서부터 0에서부터 뭐 k까지. 그럼 k라고 쓰면 좀 이상하나? 그럼 어떻게 L까지. 그럼 이제 얘가 만약에 이렇게 가리키면 뭘 나타내나요? 반지름이 R이고 길이가 L인 반지름이 R이고 길이가 L이고 중심이 0,0,0에 있는 그런 실린더의 부피를 얘기하게 되는 거죠. 부피. 자, 그러면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얘는 G는 뭐 어디 0에서부터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굳이 이걸 쓸 필요는 없겠다 여기다가. 그죠? 여기다 굳이 쓸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를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얘가 자코비안이에요. 이게 자코비안이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게 자코비안입니다. 자코비안의 디터미넌트입니다. 디터미넌트 오브 자코비안.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dx, dy, dg가 r, dr, d세타, dg라는 뜻이에요. 당연히 이제 폴라 코딩 우리 극좌표계에서 g가 하나 더 붙은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극좌표계는 여기 없는 거죠. 그래도 똑같이 자코비안이 r이에요. 2차원적 분에서도 극좌표계에서 자코비안이 r이고 실린드리컬 코딩에서도 자코비안이 r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얘 부피하고 얘 부피의 비가 r이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형좌표계도 우리가 잘 했죠. 그래서 구형좌표계도 한번 봅시다. 구형좌표계는 이제 자코비안 중요한 거니까 빨간색을 이렇게 꺼놓을게요. 그리고 구형좌표계도 봅시다. 구형좌표 스피리컬 코딩 이거 사실 얼마 전에 했으니까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구형좌표계라는 거는 우리가 x, y, g가 있으면 어떤 벡터가 있을 때 어떤 벡터 r이 있을 때 얘의 길이 low를 잡고요. G축에서 내려온 각 요걸 파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얘를 프로젝션을 시켰을 때 이 세타 축에서 X축에서부터의 각 요걸 세타로 했고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게 이 로고요. 로 방향에 그 다음에 이 세타 방향은 요게 이 세타 방향이고요. 파이 방향은 요게 이 파이라고 그랬어요. 요거 이 파이. 그래서 이렇게 오른손 좌표계가 되려면 이게 반드시 이의 로우에다가 이의 파이 방향의 벡터를 한 게 바로 이의 세타 방향의 벡터가 돼요. 내가 사실 여기도 그런 이런 식으로 쓰면 더 나을 뻔했네. 그러니까 이 세타하고 이 g가 바로 여기가 되는 거. 이렇게 쓰는 게 더 낫겠다, 그죠? 이렇게 쓰는 게 더 깔끔하게 보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r 세타 g라고 그래서 r 세타 g라고 했고 여기서는 이게 되기 때문에 오른손 법칙을 이렇게 만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가 로우 파이 세타 좌표계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XYG 좌표계라고 하지 XGY 좌표계라고 안 하잖아. 왜냐하면 XGY 방향으로 하면 오른손 법칙이 성립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로우 파이 세타 좌표계가 돼요. 하여튼 이때 우리가 X는 로우 사인 파이의 코사인 세타 이거는 우리 지난주에 했으니까 Y는 로우 사인 파이의 사인 세타 G는 로우 사인 파이의 로우 코사인 파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로그 코사인 파이.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 있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자코비안을 계산을 해보면 자코비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파샬 로우, 파샬 x, 파샬 로우, 파샬 x, 파샬 파이, 파샬 x, 파샬 세타, 파샬 y, 파샬 로우, 파샬 y, 파샬 파이, 파샬 y, 파샬 세타, 파샬 y, 파샬 g, 파샬 g, 파샬 로우, 파샬 g, 파샬 파이, 파샬 g, 파샬 세타. 요렇게 우리가 잡을 수가 있고요. 이거 계산을 해보면 값이 뭐냐면 로우 제곱 사인 파이입니다. 자, 요거 절대 이거 뭐 계산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보세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피리컬 코디네이트에서의 자코비안은 바로 로우 제곱 사인 파이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그렇죠. R 제곱 사인 파이 뭐였죠? 구면에서 접근할 때 자코비안이었죠. 구면의 단위 면적 B가 자코비안이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구형좌표계에서는 dx 중요하니까 씁시다. dg는 로우 제곱 사인 파이의 d 로우 d 파이 d 세타입니다. 역시 우리가 디멘션을 쳐다보면 얘는 각도예요. 얘도 각도.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라디안은 단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전체가 길이 단위야. 로가 길이고 나머지는 단위가 없으니까 길이 단위고 그러면 로 제곱이라고 길이 단위 제곱이 곱해서 전체가 부피 단위가 되는 거고 얘는 길이 단위니까 세 개 곱해서 부피 단위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예제를 몇 개 풀어봐야 되겠는데 오늘 그냥 여기까지만 합시다. 내일 또 예제를 풀어가면서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동영상 녹화만 정지를 시키고 그리고 여러분들 질의응답을 좀 받겠습니다. 아니다. 질의응답 같이 넣을까? 그래. 혹시 질문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 예. 왜 없어? 있을 것 같은데? 어렵지 않아? 이거 계산해봐야 되겠지? 예. N을 쳐. 네. 너무 어려워? 이제 계속 동영상 올라있는 걸 너는 여러 번 봐야 될 거야. 일단 언어가 잘 안 되니까 우리말을 잘 못 알아듣는. 그래서 여러 번 보고 N을 척 자네는 그렇게 네. 하고서 익혀야 돼. 그러니까 남들보다 2배, 3배 좀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알겠죠?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내일 또 만납시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